왕비라면 화려한 비단 옷에 매일 향긋한 꽃차를 마시며 한가롭게 지내지 않았을까? 라고 많은 분들이 상상하실 텐데요. 하지만 조선시대 왕비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들의 하루는 숨막히는 규율, 끝없는 책임, 그리고 권력의 그림자로 가득했죠. 게다가 그녀들은 눈부신 비단옷 속에 가려진 고독과 책임의 무게를 지니고 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조선시대 왕비의 빡센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눈물로 시작하는 새벽. 왕비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인목왕후를 떠올려 볼까요? 광해군의 눈치를 보며 매일 새벽 차가운 궁궐 바닥에 앉아 조상께 절을 올렸습니다. 몸은 화려한 골룡포 옆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두려움으로 얼어붙어 있었죠. 왕비에게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식사조차 정치였다. 아침 식사 시간, 왕과 함께하는 수라상은 식사 자리라기보다 정치 무대였습니다. 왕비는 한 숟가락 뜨는 순서, 젓가락을 드는 시점까지 철저히 예법을 따라야 했죠. 괜히 웃거나 표정이 굳어 있어도 신하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십상일 정도로 왕비의 얼굴이 어두우니 혹시 왕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건가? 라며 식사조차 권력과 연결된 숨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궁궐 살림의 총책임자. 식사가 끝나면 왕비의 본업이 시작됩니다. 궁궐한 수천 명의 궁녀, 수많은 후궁, 세자빈까지 이 모든 사람들의 질서를 지키는 게 바로 왕비의 몫이었죠. 궁녀들끼리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도, 후궁들 사이에서 질투가 터져도 왕비는 반드시 나서서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의 아내가 아니라 궁중의 법과 질서를 세우는 최고 권위자였죠. 후궁 관리, 가장 큰 시험대. 하지만 가장 힘든 건 후궁 관리였습니다. 왕이 총애하는 여인이 있다면 왕비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죠. 중전이었던 장경왕후는 후궁 장록수와의 갈등 때문에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왕비가 질투를 한다면 그릇이 좁다 라는 비난을 받았고, 너무 관대하게 두면 무능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의 하루는 늘 후궁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죠. 교육자이자 어머니. 왕비는 나라의 어머니로서 왕실 교육에도 힘써야 했습니다. 세자빈에게 올바른 예법을 가르치고 세손을 돌보는 일도 왕비의 의무였죠. 하지만 만약 후계자 교육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왕비의 몫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자빈이 일찍 죽거나 세자가 병약해지면 왕비가 잘 돌보지 못했다라는 비난이 쏟아졌죠. 재래의식. 왕비에게 빠질 수 없는 건 재래 참여였습니다. 종묘사직, 궁중제사, 큰 행사 때마다 왕비는 왕 옆에서 엄격한 예법을 지켜야 했는데요. 명성황후는 밤낮 없이 이어지는 재례와 행사 준비로 지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얼굴에 피곤한 기색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살림꾼 왕비. 궁궐 안의 수많은 행사와 의식, 수라상과 의복 준비, 심지어 불필요한 지출까지 이 모든 걸 왕비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궁궐은 거대한 기업과도 같았고 왕비는 그 기업의 CEO였던 셈이죠. 조금이라도 허투루 관리하면 궁궐 살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행사 비용이 조금만 지나쳐도 왕비가 사치를 부린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궁궐 살림은 곧 왕실의 체면이었기에 왕비는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죠. 왕의 식탁을 지키는 자. 왕의 건강은 곧 나라의 안정이었기 때문에 왕비는 왕의 수라상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독이 들어가진 않았는지, 음식의 재료는 신선한지, 왕비는 단순한 주부가 아니라 왕을 지켜내는 보건위생 책임자였죠. 명성황후는 직접 수라 재료를 확인하며 왕의 건강을 위해 철저히 관리했다고 전해집니다. 오후의 여인들.
오후가 되면 왕비는 세자빈, 후궁, 궁녀들을 불러 궁중의 애절과 질서를 다시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상담가이자 교사였고 때로는 판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궁궐의 모든 눈과 귀가 왕비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왕비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죠. 그래서 궁궐이라는 좁은 공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건 왕비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였습니다. 교양과 학문. 왕비에게 잠깐의 여유가 생기면 책을 펼쳤습니다. 역사서, 유교경전, 시문까지. 왕비의 교양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왕실 권위의 근거였죠. 명성황후가 국제정세에 밝을 수 있었던 것도 끊임없이 학문과 책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왕과의 대화. 저녁 무렵 왕과 함께 나누는 대화는 왕비에게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조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왕의 기분이 어떤지, 왕비의 말 한마디는 왕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조선의 수많은 정치적 뒷 이야기 속에는 사실 왕비의 은근한 한마디가 숨어 있었던 경우가 많았죠. 실록에는 왕비의 은근한 말 한마디가 왕의 결정을 바꿨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로 왕비는 직접 정치를 하지 않았지만 늘 왕의 곁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행사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하루의 끝. 밤이 찾아오면 왕비는 다시 궁녀들의 도움을 받아 몸을 정갈이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휴식은 없었는데요. 왕과 후궁들의 관계, 세자의 건강, 궁궐 살림, 왕비의 머릿속은 늘 내일의 고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자리에서 눈을 감으면서도 내일을 걱정하는 여인이 바로 왕비였죠. 화려함 뒤의 그림자. 겉으로는 가장 화려하고 존귀한 자리 같지만 왕비의 하루는 곧 나라의 하루였고 왕비의 무게는 곧 조선의 무게일 정도로 사실 끊임없는 긴장과 고독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안녕, 왕실의 평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왕비의 손끝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스물탱이! 오늘은 조선시대 왕비의 하루를 따라가 보았는데요. 임무광후의 눈물 어린 새벽, 장경황후의 숨막히는 견제, 명성황후의 끝없는 재래 등 왕비라는 이름 뒤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때론 외로운 삶이 숨어 있었죠. 이 화려하고도 고단한 삶을 보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